예, 반갑습니다. 송민석 파트너입니다. 정말 시간이 빠르게 지나가고 있죠. 벌써 이제 9월 둘째 주 월요일인데요. 지금 최근 변동성도 매우 강하고 사실 뭐 저번 주 같은 경우에는 4거래일 연속 좀 하락이 나왔어요. 금일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좀 하락은 나왔지만은 조금은 낙폭은 좀 축소하면서 그렇게 좀 마감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장 안에도요, 상당히 그래도 상승을 좀 잘하고 거기 즉 시장에 맞는 그런 매매법을 여러분들이 좀 알고 그렇게 구사하셨다면은 오히려 조금 더 재미있는 시장이지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오늘도 지금 저번 주죠. 저번 주에 어떠한 섹터와 어떤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였고 그러한 모멘텀을 어떻게 이어갈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게 되면요. 우선 저번 주죠. 지수 하락소, 그렇죠? 해지 관련주들이 좀 상승을 했어요. 제가 해지 관련해서는 그때 신대가들의 투자 비법에서 좀 안내해 드렸죠. 해지의 종류는 몇 가지 방어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지수가 변동성을 보일 때 오히려 이러한 부분을 나의 자산의 리스크를 오히려 좀 조절을 할 수 있고 상승력도 좀 맛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지 관련면 뭐 선물이나 그렇죠. 뭐 선물, 뭐 옵션 그리고 지수 하락을 좀 추정하는 ETF나 그렇죠? 뭐 공매도 등 이렇게 있어요. 근데 하지만 실질적으로 개인 투자자 분들이 즉 뭐 주식만 하시는 분들은 사실 이렇게 좀 많은 유형의 이런 종목 그 방법이 있지만 하지를 거의 못 하십니다. 아니면 전혀 모르신 분도 계시고요. 근데 하지만은 이 지수가 이렇게 하락을 할 때 즉 과 반대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섹터군들도 있어요. 그래서 저번 주 같은 경우에는 뭐 대표적으로 이제 품절주라고 하죠. 그 품절주라고 합니다. 그 품절주들이 좀 좋은 흐름을 보였어요. 근데 왜 지수가 하락을 하는데 품절주가 부각을 받냐라는 그런 생각도 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렇게 품절주라는 의미 자체는요. 그러니까 유통 물량 자체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품절주다라고 하는데 즉 조금만 누군가가 매수세가 들어와도 상승을 또 잘하고 또 매도를 해도 또 하락도 잘해요. 즉 변동성이 상당히 강해요. 변동성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제가 항상 이러한 섹터군들은 이 변동성을 오히려 잘 이용하시면 상승 탄력을 또 볼 수 있고 즉 정확한 매매 타이밍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좀 안내해 드렸습니다. 근데 보시게 되면은 뭐 신라 섬유나 그렇죠, 뭐 코데저 컴파니나 뭐 양지사 뭐 SCI 평가 정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채권 관련주였죠, 그렇죠? 채권 관련주인데 그 지수 하락에도 좀 좋은 흐름을 보였어요. 차트를 보시게 되면요, 우선 신라섬유입니다, 그렇죠? 품절주의 대장 역할을 저번 주에 시작을 했어요. 항상 어떠한 테마라고 하죠. 어떠한 테마가 그렇죠? 테마가 만들어질 때 시장에서 뭐가 간다고 했죠? 상한가에 간다고 했어요. 상한가, 그렇죠? 상한가 또는 대급등. 즉 양봉의 윗꼬리가 거의 없는 급대, 장대 양봉이 나옵니다. 보시게 되면은 밑에 이제 거래량을 보시게 되면은 어느 날 갑자기 쭉 아무런 거래량이 없다가 그렇죠? 잔잔합니다. 잔잔할 때는 보실 필요 없다고 했어요. 그렇죠? 언제 주가가 갈지 모릅니다. 그렇죠? 근데 어느 날 딱 봤는데 뿅 하고 거래량이 그 전에 잔잔한 거래량 대비해서 좀 터졌어요. 그러면서 상한가에 이렇게 안착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 제가 지금까지 강의해드린 내용들을 잘 보신 분들은 딱 보는 순간 아실 거예요. 그렇죠? 뭐가 있죠? 자, 이겁니다. 바로 상한가에 들어간 거래량 대비, 그렇죠? 거래량 대비 자, 몇 배의 거래량이 터졌죠? 더? 이 양봉, 음봉이 거의 2배에서 2배 반, 즉 상당히 많이 음봉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이날이죠. 이날 이 음봉의 거래량은 사실 하한가에 들어가도 아무 이상이 없다고 했잖아요. 근데 역시나 마찬가지로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아랫꼬리라는 게 있어요. 아랫꼬리. 아랫꼬리는요, 그렇죠? 음봉의 아랫꼬리는 뭐다? 바로 매수입니다. 매수. 이거는 매수입니다. 즉 양봉입니다. 양봉. 양봉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그러면은 엄청나게 많은 음봉의 거래량, 그거는 누군가는 매수를 많이 했고 물론 윗꼬리에서 누군가는 매수했고 또 많이 팔았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봉을 봤는데 역시나 대량의 양봉이 거래에 나왔어요. 그래서 이 캔들과 이 거래량만 보셔도 이날이죠. 이날 여러분들은 충분히 시가가 회복하는 시점, 그렇죠? 시가가 회복하는 시점에서 공략을 하셨다면 사실 장중에 한 25%인가요? 상당히 급등세가 나왔습니다. 급등세가 나오고, 자,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파란색 부분이죠. 파란색 부분에서는 매물대가 많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매물대를 돌파하는 시점에서도 트레이딩이 가능했고, 시가가 회복하는 시점에서도 충분히 트레이딩이 가능했다. 그런 그림을 볼 수 있고요. 이게 이제 장중 흐름이에요, 오늘의. 물론 더 음봉으로 내려앉았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실전 매매를 하실 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거는 그날의 바로 시초가죠. 시초가. 시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가입니다. 시가가 양봉인 날. 그렇죠? 양봉이다. 즉 시가를 이렇게 지켜준다. 그러면 매수 관점으로 봅니다. 매수 관점. 그렇죠? 근데 반대로 시가가 이탈을 한다. 그렇죠? 이탈을 하면은 매도 관점이거나 아니면 관망을 하시는 거예요. 관망을. 그러면 자, 오늘 갭이 떴어요. 그렇죠? 갭이 뜨면서 시가가 어디죠? 음봉의 시가. 음봉의 시가는 여러분들이 간혹가다 헷갈리시는 분이 계셔. 시가 여기인가요? 아니면 여기인가요? 모르시면 좀 헷갈리시는 분이 있어요. 자, 되게 간단히 생각하세요. 음봉의 시가는 항상 위에입니다. 위에. 양봉의 시가는 항상 아래고요. 그렇죠? 자, 음봉의 시가가 여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 그럼 이 윗꼬리가 달리면서 시가가 이탈이 된다. 그러면 보실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음봉에서는 이 음봉에서는 보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매물대가 많이 나오는 이런 음봉에서는. 그럼 이탈이 됐다 하면은 여러분들은 혹시나 진입을 하셨더라도 시가를 기준으로 잽싸게 나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보유하신 분들 역시 그날의 갭이 좀 많이 뜬 상태에서 시가가 이탈된다. 그러면 오늘은 좀 매도세가 나오는구나 라고 인지를 하시고 좀 대응을 하셔야겠죠. 근데 반대적으로 오늘 보시게 되면 코데즈 컴바인의 장중 흐름이에요. 자, 앞에서 같은 품절주예요. 그렇죠? 같은 품절주의 섹터입니다. 근데 보시게 되면은 마찬가지죠. 그렇죠? 거래량이 들어왔고 상한가에 안착을 하고 더 많은 음봉의 거래량이 나왔지만 주가는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날 역시 좀 음봉으로 나왔죠. 근데 마찬가지죠. 이날 시가가 이탈이 되면 어떻게 한다? 볼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시가가 또 이탈됐다 이날 볼 필요 없습니다. 근데 오늘은 어떤 흐름이죠? 시가가 갭상승이 나오고, 그렇죠? 갭상승이 나온 거죠. 그날의 종가가 여기니까, 그렇죠? 갭상승이 나오고 시가가 회복한다. 그럼 여러분들은 충분히 시가 매매나 단기 분봉의 파동의 원리를 이해하셨으면은 충분히 오늘 짜릿한 맛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장중에 그래도 20% 정도 넘게 상승률을 보이다가 끝날 때 보니까 또 윗꼬리가 좀 많이 달렸어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여러분들의 못이 되면 안 돼요. 이제 앞으로는. 그렇죠? 명확하게 어떠한 기준을 잡고 들어가야 되는가를 여러분들이 충분히 인지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시가 있죠. 시초가. 시초가는 상당히 많은 그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시가라는 것은 절대적이에요. 즉 절대로 그날 한번 형성되면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가가 회복할 땐 매수 관점, 시가가 이탈할 땐 매도 관점, 그렇죠? 이것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인지하시면은 조금 더 그날 장중 흐름이나 내가 보유한 주식을 어떻게 조금 대응할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기준이 쓰실 거예요. 그래서 실전 매매에서 매우 많이 활용되고 있는 그런 방법이니까 꼭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은 STO죠. 그렇죠? STO, 토큰 증권이죠. 개정안이
다시 뭐 발휘를 한다라는 이런 모멘텀으로 조금 상승의 흐름을 보여줬어요. 사실 토큰 주권 하면은 작년이었죠. 작년에도 한번 이러한 법적 개정안을 그 국회에서 하려다가 이게 또 흐지부지하게 그냥 넘어가는가 싶더니 자동 폐지가 됐어요. 자동 폐지가. 그렇죠. 자동 폐지가 됐는데 이번에 다시 한번 이 STO에 관련해서 지금 그 개정안을 내주 재발의에 대한 모멘텀으로 뭐 핑거나 그렇죠. 유라클, 뭐 갤럭시아 SN, 갤럭시아 머니터리, FSN 뭐 등등등이 이렇게 상승을 했어요. 근데 STO 하면요. 뭐 솔직히 저도 좀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게 토큰 증권이 많이 발행이 되면은 저희도 지금 주식하는 것처럼 모바일로도 좀 손쉽게 좀 접근할 수 있고 이게 뭐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금쯤이면 이게 어떤 거냐면 뭐 미술품이나 그렇죠. 미술품이나 아니면 뭐 음원이나 음반이나 부동산 그렇죠. 저희가 실제 지금 뭐 생활하고 있는 거 안에서 이거를 조각 투자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심지어 먹거리, 뭐 한우도 그렇고,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것 때문에 정말 이게 막 개정안이 잘 돼갖고 이런 토큰 주권이 어떻게 이렇게 스며드는지에 대해서는 저희도 좀 그냥 앞으로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차트를 보시게 되면요, 우선 핑거입니다. 핑거가 지금 이렇게 토큰 주권 관련해갖고 대장 역할로 한번 좋은 흐름을 보였어요. 근데 보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잘 보실 거예요. 제가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테마라고 하잖아요. 테마가 항상 시작이 되는 단계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다 끝날 때가 아니고. 자, 근데 테마의 시작은 상승에 있다고 했잖아요. 상한가나 아니면 급등을 한 어떠한 특별한 섹터. 그렇죠? 보시게 되면 마찬가지예요. 거래량이 딱 지워드릴게요. 거래량이 없다가 그렇죠? 뿅 하고 나타났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보이죠? 핑크색 라인이. 그렇죠? 즉 매집이 잘 되어 있다. 매집. 항상 매집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탄력적인 종목을 원하시는 분들은 매집을 보시는 게 필수적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매집이 딱 가면서 황금길이 빵 하고 열렸어요. 그렇죠? 이날 상한가였죠? 사실 이날은 접근하시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단기 분봉을 보시게 되면은 어떠한 흐름이냐면 이거예요. 진짜 이거 장중에 이거 잡을 수 있기가 좀 가능할까요? 물론 뭐 빨리 보신 분들은 진짜 약간 동물적인 감각으로 잡을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 투자자 분들은 잡기 쉽지가 않다 이거예요. 그러면 근데 좋다 이거예요. 그래 상한가에 들어갔어, 그렇죠? 그 STO라는 이러한 테마성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렇죠? 이날 뭐 갤럭시아 SM이나 머니터리나 다른 관련주들 역시 급등을 했기 때문에 이 테마의 정석을 보여준 거예요. 대장주가 생기고, 그렇죠? 그거를 따라오는 이 후발주들이 줄줄이 따라온다. 그렇죠? 그러한 테마의 정석적인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작인가? 라고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 그 다음날 봤는데 자 여기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나오죠.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실전 투자를 하실 때 즉 단기 트레이닝 그날에 시가라고 했잖아요. 시가를 공략을 하신다면은 봐보는 거예요. 자 아래 꼬리잖아요. 아래 꼬리. 시가가 양봉의 시가는 어디라고 했죠? 아래라고 했잖아요. 아래. 캔들에. 아래에 시가가 아래 꼬리를 달고 그렇죠? 시가 회복을 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충분히 매수 관점으로 단기 트레이딩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파란색 라인 저항권이잖아요. 딱 보시면 시가가 정확하게 저항권까지 갭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 아이를 이러한 종목을 접근하실 때 시가를 기준으로 아랫꼬리만큼의 뭘 잡아야 되겠어요? 아랫꼬리만큼의 손절매. 그렇죠? 아랫꼬리만큼의 손절매의 가격을 잡고 접근을 해보시는 거예요. 근데 아랫꼬리 이거 줘봤자 얼마 안 됩니다, 사실. 3% 미만이에요.
하지만 먹는 거는 어마무시하게 더 상승을 많이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앞전에 나와 있던 이렇게 황금길 매집이 되어 있는 거를 확인하시면 시가 회복 시에 여러분을 충분히 이날 당일날 원하시는 그런 흐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흐름을 보면은 뭐 지금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아무래도 이렇게 맞고 저항이 있고 다시 저항권 아래로 떨어졌어요. 오늘도 개파락이 나온 상태에서 뭐 요런 뭐 가격대로는 8,000원에서 뭐 8,500원 요 라인대에 왔다 갔다 했는데 여러분들이 근데 제가 강의를 할 때 어떠한 흐름을 보라고 했죠? 이럴 때? 자, 갭입니다. 갭. 갭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 드렸어요. 갭은 뭐라고 했죠? 내가 상당히 아끼는 양말이 있다고 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양말이 있는데 양말이 자 이렇게 양말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양말이라고 좀 생각하세요. 그렇죠? 양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양말이 이렇게 빵꾸가 났다 이거예요. 이렇게. 근데 난 얘를 버릴 수가 없어. 그러면 양말을 이렇게 꼬매야겠죠. 그런 것처럼 이렇게 빵꾸가 나 있는 거예요. 빵꾸가. 그럼 얘를 지지하는 흐름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면서 조금 앞으로 STO 관련해서 좀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된다. 이렇게 좀 안내 드릴 수 있고 또 다음 종목은 갤럭시아 SM이에요. 뭐 사실 뭐 갤럭시아 SM이나 뭐 머니트리 둘 다 상당히 좋은 탄력도를 보였죠. 근데 마찬가지로 차트를 딱 항상 보세요. 같은 모멘텀을 갖고 있는 테마, 그렇죠? 같은 모멘텀의 테마를 갖고 있는 아이들은 어떻게 움직이는지. 자, 아래에 있을 때, 그렇죠? 파란색 아래잖아요. 파란색 아래는 매도세가 많습니다. 그렇죠? 근데 파란색 아래에서도 거래량이 분출되면 물론 관심을 가져야 돼요. 일정 부분은. 근데 더 관심을 가져야 될 때는 언제냐? 이 파란색 라인을 올라탈 때입니다. 올라탈 때. 즉 매물대를 그렇죠? 매물대를 돌파할 때. 돌파할 때를 잘 보셔야 돼요. 그렇죠? 매물대가 돌파가 되고 앞서서 설명드렸던 핑거가 장중 그냥 팍 올라갔다 하잖아요. 잡지도 못할 정도로. 그렇게 되면 대장이 테마의 대장이 상한가에 안착이 되고 그렇죠? 그걸 따라오는 후발주들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상승을 한다는 거예요. 갤럭시 SM 역시 시가가 명확하게 지킵니다. 그렇죠? 그러면 충분히 여러분들도 접근을 하시거나 대응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어디를 손절매를 잡고? 아랫꼬리. 그렇죠? 양봉의 아랫꼬리만큼의 손절매를 잡고 충분히 대응할 수도 있었고 근데 이날 보시면 이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이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보세요. 우선 맞고는 밀렸죠. 근데 맞고는 밀렸습니다. 근데 음봉의 시가가 어디라 했어요? 음봉의 시가는 위에. 그렇죠? 위에. 이날 이만큼은 양봉이었다는 거예요. 양봉. 그렇죠? 위에서 잡는 게 아닙니다. 위에서 잡는 게 아니고 그날의 시가가 회복하는 시점. 사실 근데 여기서 맞고 떨어진 건 좀 자연스러워요. 왜냐? 앞전에 매물이 즉 쌍봉이라고 하죠. 앞전에 매물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자연스럽게 맞고 떨어지는 흐름이 나온 거고 갤럭시 SM 역시 근데 잘 보셔야 될 부분은 바로 저항권을 뚫어 올렸던 뭐 가격대로는 2,300원에서 2,400원 라인이 되겠죠. 요 라인이 다시 한번 지켜주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지지권 라인이니까 잘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딥페이크, 그렇죠? 딥페이크 범죄가 대응 정책을 기대감에 지금 보안 관련주나 또 같이 움직였던 또 양자 기술 관련주도 또 같이 움직였어요. 물론 약간의 결은 다릅니다. 결은 다른데 양자 기술에도 이 암호화가 있었죠. 그리고 그래서 이 암호 즉 이런 보안 관련 섹터들이 좀 올라왔어요. 그림을 보시게 되면 상당히 청순하신 그림이죠. 그림인데 이렇게 똑같이 복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19금,
참 나쁜 사람들이에요. 나쁜 사람들. 그죠? 자신의 그것도 아니고 쉽게 말씀드리면 그런 거죠. 지금 제가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는데 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죠? 송민석이 아닌 거야.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이러한 범죄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말이 나와서 그런데 갑자기 생각나서 그러는데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방송에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강의를 해드리고 그런 부분에서도 꼭 사칭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 그래서 사칭은 항상 여러분들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절대적으로 저희들은 여러분들한테 그러니까 방송 이외에 그렇죠? 개인적으로 뭐 종목 상담을 해드린다거나 개인적인 금전 요구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거 절대로 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 사칭 꼭 조심하셔야 돼요. 꼭 그런 것처럼 이렇게 진짜 꼭 내가 하듯이 그렇죠? 송민석이 하듯이 사칭을 하는 것도 이렇게 딥페이크랑 똑같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관련주들이 이렇게 뭐 보안 관련주에서 그렇죠? 그래서 한컴미드나 모니터랩, 뭐 신시웨비, 센지랩 이제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뭐 양자 기술에서는 뭐 PPI, 뭐 ICTK, 엑스게이트 등이 상승했어요. 그래서 한번 차트를 한번 볼 텐데 차트를 보게 되면 우선 이게 모니터랩입니다. 모니터랩의 저번 주 이제 금요일 기준이에요. 금요일 기준인데 자, 근데 이거 여러분들 우선 이 차트 흐름을 봤을 때 어떤 느낌이 드세요? 일단 자, 제가 앞서서 몇 번이나 안내해드렸던 그쵸? 테마가 시작할 때 뭐가 된다? 매집이 타다가 그러니까 상승력이 나온다. 즉 매집이라 합니다. 매집. 그쵸? 누군가 많이 산다. 자, 마찬가지예요. 그동안에 거래량이 없었습니다. 그쵸? 그런 쳐다볼 필요도 없다. 그쵸? 쳐다볼 필요도 없는데 거래량이 똥 하고 들어왔어요. 그쵸? 또 똥 하고 들어왔습니다. 상한가에 육박하는 거래량 상승을 보이고 또 마찬가지죠. 그럼 얘도 더 떨어져도 아무 이상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은 지키는 흐름이 나오면서 더 많은 거래량들이 들어와요. 자, 그 다음에 또 더 많은 거래량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핑크색 라인이 보이잖아요. 그렇죠? 즉 매집을 상당 부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왜냐? 빠져나간 거래량이 없잖아요. 매집의 포인트는 안내해드리고 제가 항상 강의해드리지만 매집의 포인트는 매도 물량이 그렇죠? 매도 물량이 작다는 거예요. 작다는 거. 아예 없다는 게 아니고 그렇죠? 봐보세요. 자, 거래량 보세요. 거래량만 이만큼을 샀는데 누군가가 앞전에 그래 누가 사고 팔았다고 넘기고 이만큼을 샀어요. 진짜 월등히. 그리고 나서 매도가 나옵니다. 음봉이. 이거 다 팔았을까요? 과연? 팔 수 있었을까요? 이 안에서? 이 안에서 과연 팔 수 있었을까요?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합리적으로 항상 매집이 되어 있으면 그 다음에 어디선가에 매도세가 있나 그리고 어디가 기준봉인가 그렇죠? 자, 거래량이 기준봉 많이 들어보셨죠? 얘기 거래량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이봉이죠? 이봉 두 개. 이 첫 번째 봉이 기준봉이 되는 거예요. 같이. 그러면 주가가 조정을 받는데도 더 이상 빠지지가 않습니다. 거기에 요 라인 연두색 라인이 20일 평균선이죠. 이동평균선인데 즉 세력의 선이라고 합니다. 제가 저번 주였죠. 저번 주에 급등주 매매 반법에서 뭐라고 했죠? 3일, 5일, 10일, 20일은 봐야 된다. 여러분들이 필수적으로. 그러면 자연스럽게 지키는 거예요. 지키면서 마찬가지로 갭상승이 나오고 그렇죠? 시가 회복하면 뭐다? 매수. 반대적으로 시가가 이탈한다. 그렇죠? 뭐다? 매도 또한 매도 아니면 관망. 그렇죠? 관망한다. 막 억지로 막 이걸 들어가실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명확한 자리가 있고 명확하게 내가 빠져나올 자리
아니면 추가 이익 실현할 자리는 명확하게 알려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집가 이 시가의 기준만 좀 더 인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은 이제 신시예예요. 그렇죠? 신시예의 오늘 장중 흐름이에요. 장중 흐름을 이건 왜 가지고 나왔냐? 마찬가지입니다. 뭘 봐야 되냐면 자, 거래량은 들어왔어요. 그렇죠? 근데 이거 뭐야? 엄청난 매도의 거래량 나왔어요. 그러면 사실 여기까지만 보면은 그렇죠? 이거 윗꼬리에서 그렇죠? 시가에서 누군가가 매도세를 많이 팔았구나 라고 인정해 주면 됩니다. 인정. 그래, 너 많이 팔았어. 그래, 인정.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당분간은 당연히 여기선 들어가면 안 되고, 그렇죠? 들어갔다 하더라도 시초가가 깨지면은 나오시라고 했잖아요. 고점에서는 나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쭈쭈쭈 흘러요. 그러다가 20일 평균선이죠. 초록색, 그렇죠? 여기 이 라인을 타고 한 번 더 거래량이 분출이 됩니다. 자, 주가에 그렇죠? 주가에 바닥이라고 하잖아요. 바닥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나 저나 그 누구도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바닥으로 인지할 수 있는 게 뭐라고 했죠? 바로 거래량입니다. 거래량이 없다가 거래량이 들어오고, 물론 여기서 맞고 떨어진 거는 인정하는 거죠. 그렇죠? 하지만 맞고 떨어진 또 동등한 양봉의 거래량이 나왔어요. 그러면 누군가가 많이 샀구나. 얘 더 빠지기 싫은가 보다 이제. 그렇죠? 이평의 변곡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상승을 했습니다. 앞전에. 그리고 나서 빨간색 라인이죠. 그러니까 빨간색 라인은 120 이동평균선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즉 위에 장기 이평입니다. 장기 이평은 단기 이평보다 당연히 120일 동안 누군가 많이 샀다는 거예요. 즉 주가가 올라오면 누구는 팔고 싶어 하는 겁니다. 짓누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장기 이평에서는 윗꼬리는 달리는 거예요. 근데 하지만 다음날 어떻죠? 거래량만 봤을 때 거래량이 빵 터지고 나서 음봉의 거래량만 보세요. 작잖아요. 거래량이 작다는 건 뭐라고 했죠? 나 많이 샀는데 사실은 다 못 팔았어. 그걸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시가가 다시 회복하는 시점에서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매수세가 나옵니다. 그래서 충분히 여러분들도 오늘 트레이딩을 하실 수 있었고요. 당연히 자 이거죠. 장기 이평이 있는데 맞고 떨어진 자리 여기서는 사시는 게 아니죠. 우선적으로 이익 실현을 하는 자리죠. 그러니까 이익 실현, 즉 매도를 하는 자리. 근데 내가 만약 이거 못했다 그러면 관망하세요. 그냥 억지로 하실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렇게 강의에서 안내해드리는 오늘만 해도 시초가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드리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시초가를 여러분들이 충분히 인지를 하시고 딱 이런 부분을 종합해서 매집과 거래량을 좀 종합해서 조금 대응을 좀 잘 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은 PPI예요. PPI는 이제 양자 기술 관련주죠. 이건 이제 금요일 그 기준의 그 그림인데 보시게 되면 마찬가지예요. 그동안 앞전에 엄청나게 막 들락날락 했어요. 그렇죠? 그러다가 지수가 빵 빠지면서 횡복세에서 보시게 되면 지금까지 나온 거래량 그렇죠? 대비해서 한번 뿅 하고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뿅 하고 올라와서 장기 이평을 맞았어요. 그럼 이 상태에서는 자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하세요. 그날의 시가가 회복하냐 못하냐. 그렇죠? 자 아래 꼬리를 달고 잘 안 보이시죠? 자 아래 꼬리를 달고
양봉의 시가는 어디라고 했죠? 캔들의 아래라고 했죠. 회복을 하면 시가 회복을 하네? 아래 꼬리만큼의 손절매를 잡고 충분히 접근했다면 이날 또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수익률은 충분히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에서 잡는 게 아니에요. 항상 아래에서 거래량이 들어오고 움직일 때 어떠한 흐름이 나올 것이냐. 오늘 같은 경우에도 뭐 갭이 나온 상태에서 그렇죠? 좀 떨어졌죠. 그러면 갭이 이탈되면 시가가 이탈되면 매도하시거나 그렇죠? 관망하시라는 거예요. 되게 심플한 원칙입니다. 심플한 원칙. 근데 이 원칙을 여러분들의 것으로 만드셔야 되고 꼭 실행을 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다음은 ICTK인데 ICTK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자 기준이에요. 그렇죠? 오늘 같은 경우에도 5일선 타고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근데 이 차트를 왜 가지고 나왔냐면 상당히 잘 나오는 차트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상당히 잘 나오는 차트. 테마에. 자, 앞서서 이렇게 핑크 라인이 보이잖아요. 황금길이 열렸습니다. 또 한 번 열렸습니다. 그렇죠? 뭐라고 했죠? 매집. 항상 여러분들이 그래 중장기 투자, 펀드멘탈을 추구하시는 그런 성향이시면 사실 매집은 그렇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하지만은 지금 시장에서도 근데 이렇게 상한가에 들어가고 상승을 잘하고 급등을 잘하는 종목군들이 있는데 이거를 놓치실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물론 성향에 맞게 접근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걸 제가 계속 안내해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도 충분히 따라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간단합니다. 매집이 되어 있고 매집의 조건에는 매도한 흔적이 없어야 된다고 했죠? 많이. 볼게요. 거래량만 보세요. 거래량만. 자, 매수, 매도 나갔다 칩시다. 그렇죠? 다시 매수. 그렇죠? 그래서 거래량이 매도, 다시 매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기준봉이 얘가 되는 거예요. 기준봉이 연로되면 자연스럽게 주가를 지키고 시가가 회복하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상승률은 충분히 나온다. 그렇죠? 매우 간단하죠? 그리고 이제 다음 섹터는 정부에서 그렇죠? 전기차 화재 안전 대책 발표를 했어요. 근데 지하 주차장에 스프링클러를 설치를 의무화 등이 있죠. 기존에 설치한 것도 스프링클러도 좀 검사를 하겠다라는 것도 있었고 약간 실망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왜냐면 전고체 관련이거나 아니면 배터리 자체적인 검사 쪽으로 조금 움직일 줄 알았는데 근데 지금 스프링클러 쪽으로 좀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테마성이 또 나왔어요. 그 파라텍이나 LK 삼양 등 한컴 라이프케어 등이 이렇게 나왔는데 차트를 좀 보시게 되면요. 우선 파라텍이죠. 그러니까 소방 이제 기자재 그쪽이죠. 근데 보시게 되면 상한가에 들어갔어요. 상한가에 바닥권에서 상한가에 들어갔는데 자세히 보세요. 이게 금요일 기준인데 여러분들이 어떠한 종목을 접근하실 때 항상 이 저항 파란색 이거를 돌파를 하면 오히려 트레이딩 관점이에요. 하지만 제가 아까 잠깐 봤는데 맞고 떨어졌더라고요. 음봉으로. 그러면 그냥 놓아주시는 거예요. 놓아주시는 거. 놓아주시면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근데 파라텍 같은 경우도 한 번은 그 흐름을 체크해 봐야겠죠. 2,000원에서 2,100원 라인을 지지를 해주나 이 흐름을 좀 잘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LK 삼양이죠. LK 삼양 역시 이 소방 관련해서 좀 올라왔어요. 근데 LK 삼양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매집이 좀 잘 돼 있어요. 물론 가격적인 변동성은 많이 나왔습니다. 앞전에 한번 이렇게 황금길이 열렸어요. 그렇죠? 뭐라고 했죠? 매집을 누군가가 왕창 해놨습니다. 누군가가 왕창 해놓고 나서 거래량이 없이 쭉 밀렸어요. 근데 주가가 가격 조정을 받았습니다. 가격 조정. 그렇죠? 가격 조정. 조정에는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있다 했잖아요. 그러면서 쭉 받았어요. 가격 조정으로. 그러고 나서 똥 하고 다시 한번 상한가에 안착을 했습니다. 즉 앞전에 일정 부분 매집이 상당히 잘 되어
있었던 종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오늘 AK 삼양의 장중 흐름이에요. 장중 흐름인데 보시게 되면은 바로 아실 거예요. 자, 매집이 잘 돼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크게 열리고 이날도 매집이 되고 자, 갭이 나왔습니다. 갭이 나왔는데 어때요? 갭 상승입니다. 시가가 회복한 시점에서 어떠한 트레이딩이 가능하다고 했죠? 아래 꼬리만큼의 손절매를 잡고 진입을 하셨다면 충분히 장중에 원하시는 상승률이 나왔다 볼 수 있고 참 심플합니다. 이 시가 매매라는 건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다음은 한컴 라이프 케어인데요. 한컴 라이프 케어 역시 이 소방 관련이었죠. 이거 금요일 날 기준 차트인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시가에서 살짝 밀리면서 내려왔어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포인트는 그겁니다. 저번 주에 안내해드렸던 급등주의 매매 타점 어디라고 했죠? 3, 5, 10, 20이죠. 근데 여기서는 그러면 어디를 봐야겠어요? 제일 짧은 선, 3일선이죠. 3일선. 3일선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렇죠? 음봉에 밀려도 3일선 라인에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셨다면 충분히 좋은 흐름이 나왔다 볼 수 있고 뭐 시간에서 조금 반응은 좋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내일장을 또 시가 회복 여부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저번 주 한 주에 대한 이런 방법을 좀 안내드렸고 되게 중요한 거죠. 매집을 활용한 그리고 그 거래량과 그리고 제일 중요한 그날의 시초가의 회복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인지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제가 또 잠시 후에 또 강의를 좀 준비했는데 좀 여러분들과 저와 좀 함께 만날 수 있는 공간을 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아래를 보시게 되면요. 이제 초록색에 그렇죠? QR 코드가 있을 거예요. QR 코드에 딱 스마트폰 카메라를 찍으시거나 샵 3772번으로 송민석 이렇게 보내주시면 지금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안내해 드리고요. 들어오시게 되면 제가 장 전부터 시작했고 장 후까지 많은 내용들을 여러분들한테 좀 안내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들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럼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예, 오늘의 강의 주제는요. 바로 급등주, 그렇죠? 여러분들이 좋아하시고 제가 제일 잘하는 이 급등주 패턴 매매에 대해서 조금 안내해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앞서서 지금 계속 시초가를 좀 강요했잖아요. 그게 뭐냐면 지금까지 제가 강의해드린 내용 중에 이 매집, 그렇죠? 매집을 이용해서 이 시가라고 할게요. 시가가 회복하고, 그렇죠? 거기에 동반되는 그리고 변곡이 같이 동반되면은 급등을 잘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내용들은 제가 신규대가들의 투자 비법에서 다 안내해 드렸어요. 강의를 통해서. 그래서 잘 모르시겠다 그러면 돌려보기를 한번 하십시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게 되면요. 우선 대봉 LS의 일봉 차트예요. 뭐 오늘 같은 경우에 지금 뭐 비만 치료제 관련해가지고 좀 급등세가 나왔죠. 뭐 보시게 되면 이런 차트의 흐름들을 여러분들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상당히 일봉상의 매집이 잘 되어 있다고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항상 어떠한 거래량 차트를 볼 때 우선 거래량을 보시라고 했어요. 중요한. 자, 거래량만 체크하세요. 거래량이 많이 들어왔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뭐 흐지부지하게 있어요. 또 거래량이 들어왔네요. 그렇죠? 나간 흔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다가 갑자기 또 거래량이 뿅 하고 들어왔어요. 그렇죠? 자,
앞선에 이렇게 횡보 구간을 거치면서 이때도 물론 상당히 좋은 흐름이죠. 주가의 행보는 한번 안내했지만 뭐라고 했죠? 나는 더 이상 빠지지 않을 거야 라는 흐름을 바로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물론 다시 급등을 했습니다. 급등하고 나서 나간 거래량이 없어요. 나간 거래량이. 그렇죠? 그럼 누군가는 앞전에 매수를 누구 많이 했네? 그게 바로 인지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거래량이 뿅 하고 들어왔어요. 근데 상대적으로 앞전의 거래량보다, 그렇죠? 많이 들어왔던 거래량보다 상대적으로 작죠, 거래량이. 상대적으로. 근데 주가는 이날 상한가입니다. 왜 거래량은 작은데 그동안 상한가를 못 갔는데, 그렇죠? 윗골이 달리고 막 윗골이 달렸는데 더 작은 거래인데 왜 상한가에 진입을 했을까요? 나올 물량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렇죠? 왜냐? 이 앞전에 많이 샀기 때문에 누군가는 많이 사놨기 때문에 이 거래량이 빡 들어오면서 나올 물량이 없는 거예요. 다 갖고 있는데, 그렇죠? 다 갖고 있는데 누가 팝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매집이 잘 되어 있다라고 한눈에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상한가에 근접하는 거래량이 나왔어요. 음봉의 거래량이. 근데 주가는 또 어때요? 한가에 안 가잖아요. 오히려 지키잖아요. 그렇죠? 자, 거래량 보세요. 거래량만 같이. 자, 그리고 다 매수 들어오고 근데 음봉으로 매도가 들어오는데 더 이상 빠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 번 더 대량의 거래량이 분출되면서 양봉으로 끌어올려요. 좋습니다. 여기까지 만약에 여러분들이 접근을 못 하실 수는 있어요. 하지만 자 보세요. 매집이 잘 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작은 거래량으로. 더 많은 거래량으로 한 번 더 올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3일선과 5일선을 명확하게 지켜줘요. 앞전 거래량 대비 빠져나간 거래량이 작잖아요. 그렇죠? 매집의 원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시가가 회복하는 시점에선 자연스럽게 상승 탄력도가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 뭐 한 가지 더 안내해 드리자면 아주 간단한 거죠. 여러 번 안내해 드렸습니다. 처음 바닥에서 상한가에 안착할 때 세력의 평균 단가, 그렇죠? 평단 뭐라고 했죠? 상당히 쉽다고 했죠? 그 누구도 따라할 수 있는, 그 누구도 계산할 수 있는 더하기 빼기도 아닙니다. 그냥 저점, 고점, 나누기 절반. 그렇죠? 기준봉이 깨지 않는 거예요. 깨지는 않는다. 밀리더라도 기준봉이 깨지 않는다. 그래서 이러한 원리가 상당히 잘 나타나요. 매집이 잘 되어 있고 급등을 잘하는 섹터나 종목군들은. 또 매우 간단한 원리입니다. 간단한 원리니까 꼭 인지하시면 좋겠고, 근데 이게 내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대봉 LS의 30분봉이에요. 자, 30분봉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자, 매우 중요해요. 매우 중요합니다. 30분봉에도 마찬가지예요. 자, 처음에 시작할 때 거래량이 들어오죠. 그렇죠? 그 다음에 빠져나갔습니다. 인정해 주세요. 하지만 30분봉 안에도 이렇게 매물대를 지켜주는 데가 있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뭐 흐지부지하게 그냥 쭉쭉쭉 흘러가요. 그냥. 그러다가 매도가 또 나왔다가 다시 한번 들어오고, 이거는 뭐 양봉하고 매도하고 매수니까 뭐 없다고 보고, 그렇죠? 그러다가 근데 지켜주는 거예요. 그렇죠? 명확하게 파란색 라인을 위에를. 그러면서 다시 한번 거래량이 뿅 하고 들어옵니다. 사실 여러분들은 변곡이라고 했잖아요. 변곡. 자, 시간의 변곡과 거래량의 변곡이 초기 정배열하로 만드는 시점. 30분봉 안에서, 그렇죠? 초기 정배열하를 만드는 시점이 맥점이에요, 맥점. 매수 포인트다, 매수 포인트. 그래서 항상 이런 흐름을 좀 보시고, 다음에 봤는데 또 음봉이 나왔어요. 그렇죠? 음봉이 나왔는데, 그럼 인정해 주세요. 그렇죠? 얘 좀 팔았네? 근데 중요한 건 뭐죠?
건강한 정배열하다. 지킨다는 거죠. 30분 봉상 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시가가 회복하고 돌파하는 시점, 여기도 다 매수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들을 꼭 잘 보시기 바라고요. 블루엠텍 오늘 또한 그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좀 좋은 흐름을 보였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차트 딱 보세요. 상당히 매집이 잘 되는 게 이제 한눈에 보이시죠? 나 많이 샀어. 많이 샀어요. 그렇죠? 저 또 샀어요. 근데 팔지를 못했어요. 근데 또 많이 샀어요. 그렇죠? 누가 봐도 그냥 많이 샀잖아요. 많이 샀다. 물론 가격적인 조정은 나옵니다. 하지만 이 캔들을 속지 말라고 했잖아요. 가격에 속지 말라고 했잖아요. 왜냐면 캔들, 즉 가격을 나타내는 이런 그 가격은요, 여러분을 속일 수가 있어요. 하지만 거래량은 절대적으로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서 다시 한번 거래량이 분출되면서 그냥 흐지부지 아직 좀 밋밋한 흐름이 나와요. 그러면서 이봉이 기준봉이 되겠죠, 당연히. 한 번 더 올라왔던. 그러면서 기준봉 대비 빠지지 않는 흐름에서 자연스럽게 거래량이 분출되고, 그렇죠? 상승을 하고 또 한 번 거래량치 밀리다가 다시 한번 이렇게 흐르는 상승하는 흐름. 상당히 매집이 잘 되어 있습니다. 사실 매수 포인트는 바로 요 라인이에요, 요 라인. 이미 충분히 이런 라인을 알고 계셨어야 돼, 이미. 그렇죠? 이미. 오늘 당장 어렵게 매매하는 게 아니고 이미 선춤에도 충분히 가능했다라고 좀 볼 수 있고, 그게 좀 힘드시다. 그럼 30분 봉이죠. 상당히 중요한. 마찬가지로 파란색 라인이 이렇게 있습니다. 하지만 매수 많이 샀다는 걸 바로 보이시죠? 지지를 지켜준다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저번 시간에 알려드린 게 있죠. 바로 횡보 단계. 업에서 다운으로 가는 이 횡보 단계. 더 이상 안 빠진다는 겁니다. 더 이상 안 빠진다는 거. 횡보는. 그래서 횡보 단계에서 이렇게 충분히 상승을 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차트를 볼 때, 그렇죠? 한 차트를 볼 때 일봉만 보시지 마시고요. 거기 안에 녹아져 내려 있는, 그렇죠? 30분 봉도 있고, 그리고 더 아래 단기 분봉도 있잖아요. 뭐 1분, 3분, 5분. 근데 그러한 흐름들을 좀 명확하게 좀 인지를 하시고 조금 접근을 조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다 보면은 아무래도 실전적으로 트레이딩을 하거나 그런 관점이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내일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이제 매주 화요일 그 무료 방송을 좀 진행을 해요. 그래서 장중 무료 방송입니다. 장중 무료 방송 진행을 하는데 8시 8시 50분부터 뭐 12시까지 우선 스케줄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송미석이라는 파트너가 지금 시장에서 이게 급등을 잘하는 종목을 좀 분석을 좀 잘 해드리고, 그렇죠? 어떠한 대처를 또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직접 오셔서 한번 이렇게 느껴보세요. 사실 저번 주, 그러니까 제가 매주 한다고 했잖아요. 매주 화요일마다. 저번 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장중 방송에서 카티스를 좀 안내해 드렸습니다. 상당히 잘 올라갔죠. 그렇죠? 제가 사실 차트를 갖고 오려다가 제가 그런 걸 더 이렇게 안내해 드리는 것보다는 직접 좀 느껴보시고, 그리고 저는 하나라도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하는 강의를 하기 위해서 좀 가지고 왔어요. 지금 보시게 되면요, 어떻게 보면 변동성이 이렇게 강한 시장 안에서도 충분히 상승을 잘하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 지금 시장 너무 그렇게 힘들어하지 마시고 함께 하시면서 좋은 시간을 좀 보냈으면 좋겠어요. 예, 오늘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제가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황민석 파트너였습니다.